끝나지 않은 이어령의 한국인 이야기 젓가락의 시원. 인류 최초의 요리사와의 도구, 부직갱이와 착대기글, 김태환 월간조선 기자. 젓가락 안에 한국인의 문화적 민밈, 민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담겨. 물에서 쫓겨난 나무를 못하는 원숭이 맹수에 맞서 착대기 든 인류 최초의 전사. 부직갱이 들고 불을 다루는 여자가 인류 최초의 요리사 화식으로 뇌가 발달. 불 앞에 모여 허구, 상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사람. 호모 나란스 호모 NARRANS. 세미오시스 기호 상징계 관점에서 부직갱이와 착대기는 꼬부랑 할머니의 지팡이. 이어령 선생이와 여대 명예석 좌교수의 두 번째 한국인 이야기는 젓가락이다. 하찮게 여기는 젓가락이지만 젓가락 안에 한국인의 문화적 민밈, 우리 민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신분증이 들어있다는 게 선생의 생각이다.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동양 문화권에서 수천 년을 이어온 젓가락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사람의 손가락을 완벽하게 대신하는 도구다. 그런데 한 짝으론 아무 구실을 못한다. 오로지 두 짝이어야 한다. 이유식을 뗀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배우는 것이 젓가락질이다. 숟가락과 달리 젓가락은 평균 이상의 악력이 필요하다. 아이는 점차 성장하면서 젓가락으로 콩자반을 짚거나 깻잎 장아찌를 떼는 과업을 차근차근 달성하며 밥상 대열에 안착한다. 때로 메추리알, 방울토마토, 매실절임 같은 난도가 높은 음식과 성실히 맞서는데 면을 돌돌 말거나 쌀밥을 한 톨씩 짚는 극강의 젓가락질은 마치 성장통처럼 청소년기를 거치며 습득할 수 있었다. 그 시절 젓가락질이 서툴면 혀차는 소리를 듣거나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 때로 굶을 각오까지 해야 하는 비정한 밥상머리 교육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때와 많이 달라졌다. 선생의 말이다. 요즘 초등학생 가운데 젓가락질을 할 줄 아는 아이가 10명 가운데 한두 명밖에 안 된대요. 하지만 정말 하찮은 것이라면 백제. 무령왕통치 기간 50만 1523능에서 금관 장식과 함께 청동수저가 발굴되었겠습니까? 백제인의 피와 몸은 사라졌어도 그 하찮은 젓가락은 그 짝을 잃지 않고 나란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1500년 전 모든 것은 모두 다 변하고 사라졌는데도 어떻게 그 젓가락만은 지금까지 전해져 끼니마다 변함없이 사용되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젓가락도 우리 문화의 일부군요. 그럼요. 젓가락을 떠올려봐요. 자연의 나뭇가지를 손으로 짚는 순간 문화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나뭇가지가 아니라 자신의 손가락을 닮은 가지를 꺾고 다듬는 단순하지만 최초의 공정, 도구를 만드는 과정이 문화예요. 손으로 잡기 쉽게 처음에는 꼬챙이처럼 한 가닥이 있던 것이 두 개로 짝을 만들어 음식을 짚는 순간 자연과는 다른 문화의 세계, 그 문이 열리는 것이죠. 과 다른 한국의 젓가락 문화 수저. 한국인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어령 선생이 빈 종이에 글과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진 김용호 선생은 또 동북아 한중일이 같이 공유하면서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유전자를 젓가락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우리는 젓가락만이 아닌 수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국, 일본과 달라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합친 수저를 한 쌍으로 사용해요. 중국, 일본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연암 박지원이 혹정필담에서 이야기했듯 중국과 우리나라의 젓가락 문화는 수저에서 확연하게 달라요. 선생에 따르면 숟가락은 주로 국물을 떠먹는 것으로 음에 속한다. 이 양에 속하는 젓가락은 고체 형태의 음식을 짚는 데 용이하다. 젓가락은 양, 숟가락은 건더기는 양, 국물은 음이다. 양으로 양을 짚고 음으로 음을 뜨면서 음양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같은 젓가락 문화권인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한국 문화는 수저를 같이 쓴다는 점에서 일체형의 음양 조화, 문화를 가장 철저하게 생활화한다고 할 수 있어요.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런데 보세요. 한중일 삼국 중에 유일하게 쇠젓가락을 가진 민족이 우리입니다. 쇠젓가락은 밥상을 두드려도 소리가 나고 소주병을 잡고 즉석 연주도 가능하죠. 나무젓가락은 밋밋하고 소리가 안 나. 쇠젓가락은 가락을 좋아하던 우리 민족에게 훌륭한 악기였다.
젓가락 장단으로 니나노하잖아 라는 말에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선생은 다시 진지 모드로 돌아갔다. 한국인의 정체성이 담긴 젓가락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인류 최초의 전사, 최초의 요리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착대기와 부직갱이로 연결됩니다. 기자가 잠시 멍한 표정을 짓자 선생은 혀를 차듯이 덧붙였다. 김 기자, 시작부터 황당하다는 눈빛인데 들어봐요. 헤라클레스가 사자를 때려 죽일 때 쓴 도구가 뭐예요? 곤봉이거든요. 다시 말해 착대기입니다.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자기 마음대로 느렸다 줄였다 하던 착대기가 여의봉이잖아요. 유럽의 군주들에게 권력을 상징하던 지휘봉이 왕홀입니다. SF의 명작으로 꼽히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A 스페이스 아더시를 떠올려보자고요. 불의 발견과 부직갱이. SF의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한 장면. 원숭이가 뼈다귀를 높이 들어 내려치려 하고 있다. 젓가락에서 착대기 부직갱이로 이야기가 옮겨가던 선생의 사유가 갑자기 SF 영화로 종횡무진 시공간을 넘나들었다. 기자의 뇌 이쪽 저쪽이 동시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영화 속 인류의 진화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장면이 뭐예요? 그렇지. 원숭이 한 마리가 자신이 쥐고 있던 뼈다귀를 하늘 높이 드는 거라고. 이 뼈다귀가 바로 착대기의 원형이고 꼬부랑 할머니의 지팡이야. 권력과 파워 힘의 상징인 거죠. 영화 속 묵직한 정강이뼈로 다른 무리를 제압하는 원숭이의 모습이 얼핏 떠올랐다. 원숭이가 하늘 높이 던진 뼈다귀가 천천히 내려오면서 화면이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잖아요. 넓디 넓은 은하계, 우주 비행선이 날아가고 푸른 지구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류의 과거와 미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뼈다귀를 준 저 작대기, 곤봉을 준 이가 바로 인류 최초의 전사인 거지. 선생은 영화 속 유인원에 집중했다. 원래 원숭이는 네 발을 사용해 자유자재로 나무를 타잖아요. 나무를 못 타는 원숭이는 무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진화론 관점에서 그 쫓겨난 원숭이가 인간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결핍의 존재일 수밖에 없어. 기후의 변화로 열대우림이 점점 줄어들고 사바나 지형이 형성되었다. 나무를 잘 타지 못하는 원숭이는 나무 열매에만 의존할 수 없어 평지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수렵 채집의 시작, 채집 문명의 도래다. 원숭이는 살아남기 위해 고개를 높이 치켜들고 두 발로 서게 됩니다. 두 손은 자연히 자유로워지게 된 거지. 그때 저쪽에서 하이에나가 막 몰려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막 도망치다가 발에 차이는 돌을 집어 던지고 호모. 훈디토르 호모 FUNDITOR 나무 작대기를 찾지 않겠어요? 젓가락의 시원을 파고들던 선생은 작대기에서 불의 발견으로 이야기 방향을 조금 틀었다. 인류학자인 하버드대 리처드 랭엄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날달걀을 먹으면 영양이 근육으로 가고 삶은 달걀을 먹으면 뇌로 간다고 말이죠. 화식으로 인간의 뇌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뒤집어 생각하면 최초의 인간은 작대기를 든 사람이 아니라 불을 이용하는 부직갱이를 든 사람이라 말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고대 문헌에 부직갱이가 없는 이유. 전기 없는 마을인 경북 청송군 주황산 기슭 내원마을에서 한 할머니가 부뚜막에 불을 지피며 부직갱이를 들고 있다. 사진조선일보 DB 리처드 랭엄 교수는 인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불의 발견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이 이룩해낸 가장 중요한 것이 불로 음식을 요리하는 화식의 발견이며 이 화식이 인간의 모든 것을 바꿨다는 요리 본능 학설을 주장한다. 그런데 잘 보라고. 사냥한 짐승을 익혀 먹을 때 불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손으로 했겠냐고. 부직갱이로 했겠죠. 우리가 캠핑을 가봐도 알 수 있어요. 나뭇가지를 모아 불 피우려면 불쏘시개가 필요하고 부직갱이가 있어야 해요. 시골에서 자라 부직갱이가 뭔지는 알지만 고대 유적에서 부직갱이가 발굴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학자는 부직갱이 흔적이 인류사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 같은 학자도 부직갱이의 존재를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왕의 무덤 속의 상 하나 금
청동, 옥으로 만든 젓가락은 넣어도 부직갱이를 넣겠어요? 시골 부뚜막에서 불을 피워본 사람은 공감하겠지만 부직갱이 역할을 한 불쏘시개 작대기는 마지막에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 화석으로 안 남죠. 고대 문헌에 부직갱이 사용법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부직갱이는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접목되었기 때문이다. 불을 이용하는 데 없어선 안 되는,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여자에게 단순한 도구를 뛰어넘는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역사적 기술이 대개 남성의 시각에서 정리됐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문화인류학자들은 화석으로 남지 않으면 역사적 실체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문자로 인간 생활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부르고 문자 이전을 선사시대로 명명하잖아요. 선생이 목소리를 높이며 성토하기 시작했다. 김 기자, 생각해보세요. 인간 역사가 문자로 시작한다? 웃기는 놈들이야. 말이 없이 글문자에 어떻게 나와? 글보다 말이 먼저잖아. 인간의 인지 혁명은 글보다 말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문자 발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말의 발명이 더 위대해. 말이 에비아비고 글은 자식인데 자식에게 역사가 생기고 에비는 역사에서 제외한다. 이게 가능하냐고. 문자를 쓴 1만 년의 세월로 문자 이전의 350만 년을 다 지워버렸어. 이놈들이. 선생은 두 손을 불끈 쥐더니 이내 눈을 감았다. 언제 예수님이 글을 쓰셨어? 제자들이 써 신약이 됐는데 성경 이전에 기독교가 없었겠네. 정말이지 웃기는 거요. 부직갱이를 든 여자, 인류 최초의 요리사. 세계적 고고학 저널리스트인 후베르트 필저가 쓴 최초의 겉데스 ERST 멜지식트리. 2012일 보니 인간 손으로 불을 붙인 최초의 실제 증거들이 이스라엘 북부 요르단 계곡에 고갈된 호수 주변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79만 년 전에 모닥불이 타올랐다는 증거가 나왔다. 까맣게 탄 나달, 나무 껍질, 나무 조각, 부싯돌, 그리고 사용되지 않은 목재들이 발견된 것이다. 불을 뗄 때 불을 헤치거나 끌어낼 때 쓰는 도구가 부직갱이다. 인류학자들은 불을 길들이던 시점을 약 80만 년 전쯤으로 본다. 선생의 설명이다. 불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된 인간은 극심한 추위를 이겨냈고 수렵 채집의 한계를 극복했으며 으르렁대는 호랑이, 사자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연의 열매로는 소화가 어려운 밀, 쌀, 감자가 인간의 주식으로 등장하게 된 것도 불 덕분이었어요. 불에 익히면 음식을 오염시키는 세균과 기생충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심지어 죽은 동물도 구워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흔히 잠자는 사자라고 하잖아요. 사자는 먹으면 온종일 자. 왜? 소화시키느라 자는 겁니다. 다 소화시킨 뒤 배가 고파야 다시 어슬렁거립니다. 그런데 불로 익혀 먹으면 소화하는 시간이 날 것으로 먹는 것에 비해 110이면 돼요. 그러니 인간은 짐승보다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게 되고 화식으로 뇌가 발달한 덕에 정교한 사냥이 가능해진 거야.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짐승은 참을성이 없거든. 그 자리에서 다 먹어. 인간은 불로 익히고 요리를 해서 먹으려면 참아야 해요. 요리는 기다림이잖아. 또 여럿이서 공식을 합니다. 그것을 콘비비알러티 CONVIVIALIT와 2학년 혹은 연회라고 합니다. 기독교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성체인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것과 다 연결이 됩니다. 인간만이 참고 기다리며 공식합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 결속이 마을을 이루고 국가를 형성시킬 수 있었던 거지. 저 거대한 매머들을 혼자서는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집단을 이루면 인간보다 몇 배나 큰 동물도 사냥할 수 있어요. 집단주의는 개인을 죽이는 게 아니야. 개인의 힘을 확장시키는 것이야. 개인의 능력이 개인 이상을 발휘하기 위해 집단을 형성하는 거라고. 그러나 오늘날의 집단주의는 개인의 개성을 죽이잖아. 인류 최초의 요리사, 꼬부랑 할머니, 미토콘드리아 이브. 선생의 말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인류 최초의 요리사, 꼬부랑 할머니로 이어졌다. 불을 다루는 부직갱이를 든 여자가 바로 인류 최초의 요리사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사냥을 나가잖아요. 사냥해온 짐승을 누가 요리해요?
여자는 애 낳고 키우면서 자연히 집에 있게 되잖아요. 헤겔은 최초의 전사남성과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아니야. 최초의 역사를 만든 이는 싸움꾼이 아니라 이야기꾼입니다. 그 이야기 속 가장 큰 상징이 부직갱이를 든 여성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오면 꼬부랑 할머니죠. 견강부회라고? 아닙니다. 영화 쥬라기 공원처럼 DNA를 복제해 공룡을 만들듯 인류 유전학에서 미토콘드리아 DNA 변이를 거슬러 올라갈 때 상정할 수 있는 인류 최초의 모계, 공통조상을 미토콘드리아 이브마이토칸드리얼 이브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다름 아닌 꼬부랑 할머니요. 최초의 역사를 만든 이는 싸움꾼이 아니라 이야기꾼이라고 했는데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개인이든 집단이든 파이어 플레이스 곁에 옹기종기 모여 음식을 익혀 먹게 됩니다.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상상력의 꽃을 피우는 거야. 바로 그 자리에서 스토리텔러로서의 인류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호모 나란스 호모 narrans 이야기꾼이야. 라틴어 나란스는 영어로 내러티브 즉 허구 또는 실제 사건들의 연속된 이야기를 말한다.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고 도구를 만들어 쓸 줄 안다고 해서 호모 파베르라고 불러요. 호모 루덴스유의적 인간, 호모 아카데미쿠스 공부하는 인간, 호모 쿨투라 문화적 인간, 호모 폴리티쿠스 정치적 인간 등 인간의 학명이 수백 가지나 됩니다. 다 하위 개념이야. 상위 개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호모 나란스. 왜 그런가요? 인지혁명으로 인간만이 창조적 상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인간만이 불 앞에 옹기종기 모여 밤하늘을 바라보며 무수한 별 이야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거짓말과 허구, 상상의 세계를 원숭이나 침팬지가 꾸며낼 순 없었어요. 호모 나란스는 호모 작대기, 호모 부직갱이, 호모 젓가락으로 연결됩니다.